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40번째 토픽은 임상정보 공개 등록제도 업데이티드 버전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보도참고 자료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임상시험 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 도입 제30조에 관한 내용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실시 상황, 임상시험 결과 등의 임상시험 정보를 공개 가능토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되는 것으로 2018년 10월 25일에 배포되었으므로 2019년 10월 26일 식약처장의 승인받은 임상시험부터 공개 대상이 됩니다.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된 모든 기관은 2019년 10월 24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정보 등록 공개 제도 시행 알림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상시험 정보등록 공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는 2019년 9월 27일에 제정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임상시험 정보 등록 공개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임상시험 수행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임상시험 정보 등록 공개 제도는 말기암 등 치료약이 없는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고 임상시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연구자, 기업, 정부 등의 정책 개발, 불필요한 임상시험 중복 방지와 연구 활성화를 통한 신약 개발의 지원 및 임상시험 수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의 부정적인 결과의 비공개를 방지하고 임상시험 수행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는 논문 게재 시 임상시험 정보 등록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국제임상시험 등록 플랫폼의 구축, 운영을 통해 국제적인 임상시험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정보 등록 공개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부칙 약사법 제34조 1.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 계획서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 중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한 범위에서 임상적인 효과 등을 관찰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를 기간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것. 가. 최초 및 최종 시험 대상자 현황. 최초 및 최종 시험 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는 최종 시험 대상자의 참여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 나. 최종 시험 대상자 관찰 종료 현황. 관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다. 임상시험 실시 상황. 매년 실시한 상황을 다음해 3월 말까지. 라. 임상시험 최종 결과. 최종 시험 대상자 관찰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국외 시험 대상자를 포함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계획서와 제1항 제10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 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0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32호 서식 및 별지 제33호 서식의 개정 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등록 및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제23호 서식에 따라 임상시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등록된 임상시험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약품안전나라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정보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정보, 임상시험 개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정보, 임상시험 설계 정보, 임상시험 실시 상황 정보, 임상시험의 수행 평가 방법,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문의처,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중 신청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체명 또는 소속기관명은 임상시험의 개시, 관리, 재정 등에 관련한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 기관 또는 조직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상 병원명을 말합니다. 소재지는 업체명 또는 소속기관명의 국내 주소,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입니다.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간 주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상 주소를 말합니다. 대표자 연구자, 업체명 또는 소속기관명의 대표자명이고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시험 책임자명을 말합니다. 원개발사는 현재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시험약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중 임상시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일련 번호,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 승인받은 각 임상시험 계획서에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 임상시험 승인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된 임상시험 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임상시험 계획 승인서를 발급한 일자, 임상시험 제목, 실시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의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임상시험 계획서의 공식적인 제목, 임상시험의 목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중재나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 등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약동학, 약력학적 특성, 안전성, 내약성, 유효성 평가 등이 임상시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용도, 허가용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품목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용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품목 허가 취득 목적이 아닌 학문적 및 과학적 가설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말합니다. 국내 국외개발, 국내 개발이란 개발 주체가 국내 제약사 등에서 개발한 의약품을 말하고 국외 개발이란 개발 주체가 국외 제약사 등에서 개발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개발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개국 이상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은 다국가 임상시험이라 합니다. 국내 임상시험이란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입니다. 가교시험이란 국내 임상시험 중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민족적 요인의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대상질환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상질환명 적응증은 임상시험 계획서상의 대상질환명 또는 목표 적응증입니다. 최초 사람 대상 임상시험 여부는 시험약이 인간에게 투여되는 최초의 제1상 임상시험을 말합니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중 임상시험 의약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명 코드명, 시험약에 대한 제품명, 브랜드명, 브랜드 네임이 정해져 있거나 시판약인 경우 품목 허가받은 제품명이 기입됩니다. 제품명이 없을 경우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코드명을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성분명, 코드명, 시험약의 주성분명, 양리작용 활성성분 액티브 인그리언트 또는 주성분의 코드명, 대조약은 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약 또는 개발 중이거나 판매 중인 의약품입니다. 위약이란 시험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용으로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활성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약입니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들어가는 임상시험 설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즈 0, 1, 2, 3, 4와 같은 임상시험 단계, 무작위 배정 여부, 임상시험 형태, 싱글, 패러렐, 크로스오버, 팩토리얼, 중재 군수, 눈가림법, 오픈, 싱글 블라인드, 더블 블라인드, 파셜 블라인드.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임상시험 실시 상황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의 예상기간, 최초 스크리닝 시작 예정일부터 시험 대상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예정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최초 시험 대상자 선정일이란 스크리닝을 통과한 첫 시험 대상자의 등록일, 데이트 오브 인롤먼트, 선정 제외 기준을 충족하여 임상시험 참여가 적합하다고 판정된 후 최종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날, 등록번호가 부여된 날입니다. 최종 시험 대상자 선정일, 스크리닝을 통과한 마지막 시험 대상자의 등록일,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는 최종 시험 대상자의 참여가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최종 시험 대상자 관찰 종료일이란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을 모두 마친 마지막 시험 대상자의 관찰 종료일입니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중 임상시험의 수행 평가 방법은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투여기간, 임상시험 계획서에 정의된 대상자별 최대 투여기간, 팔로업 기간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는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이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의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동의서 설명서에는 임상시험 자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권익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과 관련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연락할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락할 방법에 대한 정보는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연구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또는 실시기관 대표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또는 사무실 등의 문의처가 공개됩니다. 대상자의 권익과 관련된 질문이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임상팀에게 문의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IRB 등 임상시험 윤리 및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곳의 연락처가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설명서에는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문의처를 포함하여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도중에 문의처 정보가 변경되면 새로운 문의처 정보가 반드시 시험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개된 임상시험 정보를 보고자 하신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의약품안전나라 임상시험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상시험 정보 검색 탭을 클릭한 후에 검색어, 승인일자, 임상시험 단계, 진행현황, 개발지역, 성별, 연령, 실시기관 지역 등을 원하는 대로 클릭하거나 입력한 후에 검색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임상시험 정보가 검색되어 나타납니다. 이 정보는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 클리니컬 리서치 인포메이션 서비스, 임상연구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연구 정보 및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정보 서비스, 클리니컬 리서치 인포메이션 서비스 크리스를 개선하여 2021년 11월 24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임상연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임상시험 등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인 지정된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크리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등록 시스템으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 중입니다. 크리스는 모든 등록된 연구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임상시험 등록 플랫폼에 전송하여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에 따른 질병분류의 공개 범위를 기존 대분류에서 세분류까지 확대 적용하여 더 자세한 세부 질병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연구 질병분류 통계 현황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상연구의 질병분류, 연도, 연구 유형 등 이용자가 원하는 세부 조건을 설정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각 기관 참여 연구 목록 및
상세 내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간 공동 연구 현황은 등록된 임상 연구를 통합 도표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상 연구 참여기관 선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맞춤 서비스도 확대하였는데 본인의 관심 임상 연구를 사전에 설정해 놓으면 해당하는 임상 연구 등록 시 본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크리스 임상연구 정보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사업별 누리집에서 임상연구 정보 서비스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 임상연구 정보 서비스에서 임상연구 등록하기를 선택하여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의약품안전나라와 연동되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비 보조를 받거나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이 된 경우 크리스 입력이 필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Clinical Trials GOV Protocol Registration and Result Syste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linical Trials GOV Protocol Registration and Result System PRS는 웹-베이스드 데이터 엔트리 시스템으로 임상시험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임상시험의 결과 정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FDA AA 801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mendment Act 801 섹션과 42 CFR 파트 11이 임상시험 등록과 결과보고 제출에 관련된 법규입니다. 이 법적 요구사항은 2007년 9월 27일부터 유효하며 Public Health Service Act 402J에 성문화되었고 FD&C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2017년 1월 18일부터 유효하며
2017년 4월 18일부터는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mendment Act 섹션 801, FDA AA 801과 42 CFR 파트 11, Final Rule for Clinical Trials Registration and Result Information Submission이 임상시험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임상시험의 결과 정보를 제출하는 것과 연관된 법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42 CFR 파트 1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linical Trials GOV에 등록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임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ACT, Applicable Clinical Trial 체크리스트입니다. 질문 항목은 4개로 많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 문서인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4개의 질문 중 2개를 캡처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Interventional Study인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A, 2B, 2C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하는데 A는 적어도 한 개의 스터디 퍼실러티가 미국이나 미국령에 위치하는지, B는 USIND 또는 USID 승인하에서 수행되는지, C는 드럭, 바이올로직 또는 디바이스 프로덕트 중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 생산되어 다른 나라로 수출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드럭, 바이올로지컬 또는 디바이스 프로덕트 중 미국 FDA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지이며 페이즈 1 임상시험이나 디바이스 피저빌리티 스터디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질문은 드럭이나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의 페이즈 1 이외의 임상시험인지 디바이스 피저빌리티 연구 외의 임상인지를 질문합니다. 4개의 질문에 모두 yes이고 2017년 1월 18일 이후로 이니시에이트된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ACT 정의에 부합하며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Applicable Clinical Trial, ACT에 대한 정의를 General Consideration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ACT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Applicable Device Clinical Trial, Applicable Drug Clinical Trial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Applicable Device Clinical Trial은 첫 번째, 헬스 아웃컴을 보기 위하여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전향적인 임상시험으로 FDA 510K, 515 또는 520을 따르는 것이어야 하며 디바이스 프로덕트의 피저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한 소규모 임상이나 피저빌리티에 관련된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를 측정하는 프로토타입 디바이스 프로덕트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 FD&C 액트 522에 요청된 바에 따라 디바이스 프로덕트의 페디아트릭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를 수행하는 것이거나 세 번째, 컨비네이션 프로덕트의 임상시험을 디바이스 프라이머리 모드 오브 액션과 함께 21 CFR 파트 3 하에서 수행하고 다른 모든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Applicable Drug Clinical Trial은 페이즈 1 임상시험이 아닌 Controlled Clinical Investigation으로 FD&C 액트 505 섹션에 따르는 드럭 프로덕트이거나 PHS 액트 351을 따르는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입니다. 컨비네이션 프로덕트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드럭 프라이머리 모드 오브 액션과 함께 21 CFR 파트 3 하에서 수행되고 다른 모든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Applicable Clinical Trial이 2017년 1월 18일 이후로 이니시에이티드된 임상시험이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이니시에이티드란 First Human Subject가 인롤되고 ICF를 complete 한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Q&A를 살펴보겠습니다. ACT 체크리스트에서는 미국 또는 미국령에 적어도 하나의 스터디 퍼실러티가 위치하는 경우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 해당하는 임상시험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US 사이트가 없었으나 나중에 US 사이트가 추가되었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 해당하는 임상시험이 되었을 때는 US 사이트를 처음 등록하고 21일 이내에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ACT 체크리스트에서는 미국 또는 미국령에 적어도 하나의 스터디 퍼실러티가 위치하는 경우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 해당하는 임상시험이라고 하였는데
미국 또는 미국령에 위치한 스터디 퍼실러티가 스터디 코디네이팅 센터이고 환자는 등록하지 않는다면 파티시페이팅 퍼실러티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스터디 오버사이트,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어널리시스 서포트만 제공하는 스터디 코디네이팅 센터이고 환자는 등록하지 않는다면 파티시페이팅 퍼실러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럭, 바이올로지컬 또는 디바이스 프로덕트 중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 생산되어 다른 나라로 수출된 경우는 애플리커블 스터디입니다만 포장 라벨링만 한다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포장 또는 라벨링이 미국에서 진행된다면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페이즈 1 임상시험이나 디바이스 피저빌리티 스터디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페이즈 1, 2 트라이얼의 경우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해야 하는 임상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페이즈 1, 2 트라이얼은 페이즈 1 연구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요건이 만족된다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해야 합니다. 바이오 이퀴밸런스 스터디, 컴패러티브 바이오 어베일러비티 스터디는 페이즈 1 트라이얼로 간주되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Voluntary Submission Flow 차트는 Decision Tree처럼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해야 할지의 여부를 Yes, No로 Decision Tre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할 책임은 21 CFR 50.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뢰자이거나 의뢰자가 지정한 경우 Principal Investigator입니다. 이 경우 Principal Investigator는 임상시험으로부터 도출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장하고 있어야 하며 임상시험 결과를 출판할 권리가 있고 임상시험 정보 제출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panded Access Use는 PHS 액트 402J 섹션에 정의된 Applicable Clinical Trial이 아닙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임상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Investigational Product나 Biological Product의 Phase 1 임상시험은 제외됩니다. Device Product의 Feasibility를 확인하기 위한 소규모 임상시험이나 프로토타입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헬스 아웃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저빌리티에 관련된 것은 제외됩니다. Behavioral Intervention과 같이 드럭, 바이올로지컬, 디바이스 프로덕트가 포함되지 않은 임상시험은 제외됩니다. 코호트 연구와 같은 Non-Interventional, Observational 연구도 제외됩니다. 해당되는 임상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자가 자발적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PHS 액트 402J와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자 또는 지정된 PI는 첫 환자가 인롤되고 21일 이내에 필요한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와 관련된 유예사항은 이미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GOV에 결과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는 임상시험은 FDA가 승인하고 허가하거나 처리한 드럭 프로덕트,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디바이스 프로덕트 관련이어야 하나 FDA가 승인하거나 허가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드럭 프로덕트,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 디바이스 프로덕트에도 확대됩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파티시펀트 플로우를 요약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데모그래픽,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아웃컴, 통계 테스트의 결과, 이상 반응 정보, 풀 프로토콜과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 플랜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결과 정보는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의뢰자 또는 지정 PI와 같이 책임있는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과 정보를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만족한다는 서티피케이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사용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FDA 승인된 드럭, 바이올로지컬 또는 디바이스 프로덕트의 새로운 사용을 하는 ACT 스터디이고 드럭, 바이올로지컬 또는 디바이스 프로덕트의 생산자가 임상시험의 의뢰자이며 FDA 승인 또는 처리 1년 이내에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하였을 경우입니다. 결과 제출에 대한 데드라인은 드럭, 바이올로지컬 또는 디바이스 프로덕트를 FDA가 승인하거나 처리하거나 FDA가 레귤러토리 리뷰 사이클을 마쳤다는 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용에 대한 신청이나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이 철회되고 30일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서티피케이션이 제출되고 2년입니다. 만약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까지 하나 이상의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나 추가 이상 반응 정보 등 필요한 임상시험 결과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다면 책임 당사자는 42 CFR 11.44D에 명시된 데드라인까지 남은 임상시험 결과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NIH 디렉터는 책임 당사자가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ACT의 결과정보 제출 연장을 요청하고 결과정보를 제출할 예측 날짜를 제공하는 경우 결과정보 제출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Clinical Trials GOV에 등록하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Clinical Trials GOV에 등록하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하단에 복사하여 드린 것처럼 $10,000의 벌금이 있습니다. Clinical Trials GOV에 임상시험을 등록하거나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의 절차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트레이닝 머티리얼은 Clinical Trials GOV 홈페이지에 Submit Study에서 트레이닝 머티리얼을 클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설명 본문에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PRS 유저스 가이드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내용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Introduction, Record Basic, Account, Creating a new record and entering data, Preparing, Approving and Releasing a study record, PRS review process, Updating and maintaining record, Problems with record and how to resolve, Record upload download, PRS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Terms and conditions. PRS 가이디드 튜토리얼에서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RS 가이디드 튜토리얼에서 다운로드한 PDF 가이드라인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따라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S 가이디드 튜토리얼의 인트로덕션과 퀵 오버뷰 가이드라인은 전반적 요약을 한 것이고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는 레지스트레이션 튜토리얼의 beginning of registration entry부터 시작합니다. 레지스트레이션 튜토리얼, 스터디 다큐먼트 튜토리얼, 리저트 튜토리얼에 대해 각각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정보 중 몇 가지 중요한 정보만 추려서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Clinical Trial GOV에는 ACT, Applicable Clinical Trial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야 되지만 NIH Funded Clinical Trial도 ACT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Clinical Trial GOV에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크리스와 유사합니다. 첫 번째 환자의 인롤먼트로부터 늦어도 21일 이내에 Clinical Trials GOV에 등록해야 하며 적어도 1년에 한 번, 어떤 정보는 15일이나 30일 이내에 Clinical Trials GOV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상 반응을 포함하여 Primary Completion Date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42 CFR 파트 11 NIH 폴리시나 다른 펀딩 폴리시에 적용되지 않으면
결과정보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결과정보와 풀 프로토콜 스태티스칼 어널리시스 플랜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외 적용되는 임상시험을 제외하고 대상자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